(700회를) 넘긴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2011년 12월 첫 방송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채널A의 최장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이산가족과 실향민을 인터뷰하고 타임캡슐을 만드는 교양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탈북민을 중심으로 한 예능, 그리고 남북관계와 국제정세까지 깊이 있게 다루는 현재의 토크쇼 포맷으로 발전해왔습니다. MC 남희석 씨를 중심으로 남북 관계의 전문가들과 북한에서의 실제 생활을 증언하는 탈북민들이 패널로 출연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합니다. 특히 매회 바뀌는 주제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출연해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점이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출연진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발언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지 않거나 오래전에 탈북한 패널이 과거 경험만을 전하거나 해당 주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리액션만 하는 경우, 간혹 일부 패널들이 집중하지 않는 모습 등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탈북민 유현주 씨는 698회에서 요즘 탈북민들은 탈북 전날까지 한국 드라마를 볼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들을 초대한다면 북한의 최신 이슈와 변화를 더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회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98회는 지난 3월 30년 만에 공개된 비밀 외교 문서 38만 쪽에 포함된 임수경 무단 방북과 비밀성 사망 사건을 다뤘습니다. 2,900여 장의 비밀 문서를 분석해 만든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을 강조할 정도로 임수경 씨의 방북 경로와 판문점 귀환 여정 등 그동안 추측에 그쳤던 정황을 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김일성 사망 당시 미국뿐 아니라 불가리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양한 국가들의 반응도 소개해 흥미로움을 더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토크쇼 형태의 예능인 만큼 정보 전달 중심의 진행이 자칫 지루해질 수 있어 개그적 요소도 활용합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명 짭정은 캐릭터로 등장하는 개그맨 김태원 씨가 당시 러시아 대통령인 보리스 옐친 대신 푸틴을 언급하거나 인도에게 관세를 200% 부과하겠다고 말하는 등의 과장된 발언은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몰입도를 해칠 수도 있어 보입니다. 699회에는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고 2006년 2차례 탈북한 김은주 씨를 초대해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11살의 유서의 공동 저자인 프랑스 기자 세바스티앙 씨를 직접 섭외해 인터뷰를 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11세의 유서를 쓴 북소녀, 월드스타 스팅을 만나다라는 좌상단 제목은 화제성을 위한 것이었겠지만 실제로 스팅과의 연관성을 미미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오히려 김은주 씨가 5월 21일 UN 총회에서 탈북민 최초로 연설을 한 사실을 강조했다면 더 의미 있었을 것입니다. 700회 특집에서는 탈북 외교관 4인을 초대해 김정은의 행보, 김주애의 후계자 여부 등 북한 권력 구조와 정책 변화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통일 노력 관련 흔적을 지우려는 김정은의 행동, 김주애, 후계자설 등 민감한 이슈를 심도 있게 다뤘으며 예능적 요소를 배제하고 자막에 누구누구 생각을 달아 개인적인 의견임을 명확히 한 점도 혼선을 막는 데 적절했습니다. 다만 핵 군축, 핵 동결 등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게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70여 년간 이어진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남북한의 역사적 사건부터 최신 이슈까지 궁금하지만 접하기 어려운 북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왔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변화로 성장해온 만큼 앞으로도 800회, 900회, 1000회를 거치며 남북 간의 다양한 이슈를 균형 있게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